뉴스탑10이 뽑은 7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을 넣고 당을 뺐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모레 최종 확정될 계획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새 당명을 두고 여야 인사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당명들을 보면 국민이 들어간 단어를 흔히 말하는 중도나 진보 진영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인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써 3번의 교체를 해서 결국 잠정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낙점이 됐다. 국민의힘. 이현정 의원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장명. 몇 점 만점에요?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글쎄요, 저는 한 8점 정도 주고 싶어요. 꽤 후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당명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처음 들을 때는 다 생소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하도 많이 당명을 바꿔서 실제로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당명을 보면 정말 쓸 수 있는 당명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써버렸습니다. 자유당, 공화당은 이미 그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보수의 가치를 하려면 자유당이나 공화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게 없으니 오죽했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계속 앞에 더불어민주당, 새천년민주당 해서 계속 말을 바꿔서 이제 민주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이번에 좀 솔직히 당명을 지금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 자체는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람들한테 포장지를 새로 바꾸는 건데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이제 기억이 떠오르니까 이거를 뭔가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만든 것인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사용되지 않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저는 불가피하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줄임말을 어떻게 할지 저는 솔직히 고민됩니다.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줄임말도 미래통합당 얘기해서 알아서 하겠죠. 김관엽 교수님. 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거 본인이 시민단체 몸담았을 때 썼던 이 이름이니까 도용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저 2003년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초대 대표, 공동대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시민단체거든요. 정당의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도용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 당명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필리핀의 피플스 파워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 그걸 연상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도적인 성향의 어떤 이미지를 줘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내용을 어떻게 메꿔 나갈까, 이 당명과 유사하게 중도화 전략을 거기다가 이제 많이 담을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그런 것이고 보수적인 정책으로 이제 담아낼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김관엽 교수님도 섭섭하시니까 이현정 의원님 10점 만점에 8점 주셨거든요. 몇 점입니까? 저는 한 5점 줍니다. 좋게 얘기해 주시고 점수는 5점 주셨고. 김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나중에 연대 가능성을 좀 미리 열어두고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합당하면 편하게 하겠어요. 국민이 그대로 두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화면 잠시 보셨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결국에는 내년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뭔가 이제 야권 통합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 야권에서는. 그러면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어느 순간에는 연대 또는 합당이 될 텐데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포석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꾸는데 가장 실무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냐면 홍보본부장 김수민 전 의원입니다. 김수민 전 의원이 뭐 했죠? 그 초록색 국민의당 그거 만들 때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배치 달 때 국민의당 만들고 이번에 미래통합당 와서 홍보본부장 맡아서 국민의힘 만들고 같은 사람이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뭐랄까 좀 공통 분모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점수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시기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2점 주겠습니다. 시기. 예. 왜냐하면 대선 직전에 저는 바꾸는 게 맞았다고 봐요. 네. 대선 직전 후보가 결정되고 야권 통합에 무르익으면 그때 그 분위기를 삼아서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쫙 바꾸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만입니다. 예. 2점이에요. 예. 점수는 저도 그냥 8점 줄게요. 예. 왜냐면요, 이게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당명의 역사. 국민자 들어간 당이요, 이름 바꾸고 첫 번째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결과. 예전에 저 정주영 저 회장 이끌었던 국민당이요, 92년에 국민당 창당하고 총선 굉장히 선거 좋았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이름 바꾸고 대선 이겼죠?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국민으로 창당하자마자 총선 이긴 겁니다, 그건. 뭐 상당히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통합당도 국민의힘 첫 번째 선거가 대선으로 쳐야 되는지 내년 재보선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는 좀 지켜보시죠. 아니 이 이슈가 이렇게 불붙을지 몰랐는데 김가루 지금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5점 준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 정당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중도화 시킬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현성이 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점을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 다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은 이렇게 새 이름을 찾았고 민주당은 주말 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자가격리를 끝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호가 어떤 방향을 가게 될지 오늘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실 기대보다 우려가 좀 더 큽니다. 보면 이해찬 대표가 여전히 실질적인 상황 역할을 할 것 같다. 첫 번째 과제는 당내 그 주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 행보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낙연 대표님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모신 분이니까 당연히 친문입니다. 그것을 왜 갈라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해찬 대표가 지금 최고위원들 가운데 이번에도 또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신동근 의원,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최고위원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흔들릴 수가 있고 혹시 친문 위주의 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낙연 당대표를 친문의 적통으로 보는 시선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비문인 것도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친문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후보냐? 그러기에는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호남 출신이고 구 동교동계와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친문 주류와의 관계 설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관측,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를 의식한 듯 물론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직을 보게 되면 우선 저는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PK 친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지역적 기반의 약점이자 친문 주류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들을 곳곳에 또 배치시켰고, 보통은 원외 인사가 맡았던 이 정무실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김영배 의원에게 맡기면서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상당 부분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다 보면 분명히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야 되는, 본인을 차기 주자로 부각시켜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과연 이 갈등이 과연 터질 것인가 안 터질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 더불어민주당 운영 또 대선 레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새 당명 공개한 미래통합당, 얘도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의 목소리 댓글 하나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아주 이름 좋습니다. 새 당명으로 새 정치를 보여주세요. 후원 점수를 주신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두고 이름만 자주 바꾸면 뭐하냐. 국민의 짐이나 되지 말지. 바로 또 반박하시는 분도 있고요. 조은산과 림태주 글 싸움만 하지 말고 TV 공개 토론 열어서 말싸움 한 번만 붙어보자. 북한 유사시 의사를 강제로 보낸다니. 신현영 의원님, 의사시니까 본인이 가세요. 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감축 운행하면은 버스 안에 승객이 밀집이 되는데 그럼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바보 같은 탁상 행정이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실 수 있겠군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